안녕하세요. 하울의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복수초 꽃은 이른 봄에 눈을 뚫고선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저희 집에서는 계절을 앞서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옥상 비닐하우스 때문에 요즘 바빠가지고 분갈이를 못해주고 베란다에 방치해두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네요. 이른 봄에 꽃이 피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어쩔 수 없이 빨리 분갈이를 해야 돼서요. 화분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플라스틱 화분이 크다는 게 있어서 여기에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초는 뿌리가 약해서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마사 비율을 높여가지고 심고 있습니다. 라벨을 떼지 않았네요. 이 화분은 1,500원입니다. 복수초 꽃말은 영원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수초를 집에서 키우면 행복이 올 것 같습니다. 논밭에서 꽃이 핀다 하여 설연화라고 불리는데요. 굉장히 예쁜 이름이죠. 혹은 얼음새꽃이라고도 불립니다. 꽃을 심으면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꽃도 예쁘지만 뿌리가 옆으로 퍼져서 굉장히 튼실합니다. 이 아이는 잘 관리해서 키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한 군데 모아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종 심는 시기는 9월에서 11월이 적기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늦었죠. 그래서 싹이 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데려왔는데요. 그만 베란다에서 놔뒀더니 꽃이 핀 겁니다. 제가 이번에 심으면서 봤는데 새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이게 한꺼번에 피지 않고 약간 추운 베란다 뒤쪽에 놔둬서 이게 좀 늦게 피도록 제가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에서 복수초 꽃을 키우시는 분들은 번식도 잘 되고요. 또 성장 속도도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동도 되니까 키우기 참 편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정원이 없고 옥상 정원에서 하초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지금 모종을 데려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옥상으로 올리면 영하로 10도 정도 떨어지면 혹시 모종 뿌리가 다칠 것 같아서 추운 베란다 쪽 끝쪽으로 나서요. 요번에 월동을 날 거고요. 그리고 3월달 정도 되면요, 이 아이를 옥상 정원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비료 주는 시기는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액비를 주시면 됩니다. 번식 방법은 분주할 때 5개 정도 싹을 분리해서 이렇게 심어 주시면 됩니다. 물 주는 시기는 꽃에 물이 닿지 않게 간수를 해주시고요. 또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복수초는 뿌리가 약해서 키우는 사람이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모종을 데려와서 베란다에서 키우지만요, 다음 해부터는 노지에서 키우거나 이 화분을 옥상에 올려놓고서 찬바람도 맞고요, 눈도 맞고 이러면 이 뿌리가 굉장히 강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강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튼튼하게 키우려면 이 아이에게 영양제를 줘야지 되는데요. 뿌리에 아주 좋은 액비를 이 아이에게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액비를 주시면 아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봄이 지나 많이 자라면 이 아이도 분주해 주려고 합니다. 복수초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야생화는 수담하면서도 볼수록 아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야생화에 흠뻑 빠져서 요즘 살고 있습니다. 노랑노랑 복수초 꽃을 볼 때 아주 너무 사랑스러워요. 복수초는 화분에 다 심어졌고요. 지금 소림마사를 위쪽으로 올려주고 있는데요. 소림마사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이유는요, 물을 줄 때 요 꽃잎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요. 제가 꽃잎 위주로 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소림마사를 위쪽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이름표도 이렇게 만들어서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물을 줘볼까요? 물을 주면 약간 흙이 위로 올라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흙물이 확 튀지 않아서요. 꽃잎 잎이가 적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물을 줘봤고요. 요 물을 주면 한 번 줄 때 흠뻑 주셔야지 돼요. 그러면 배수가 잘 됐으면 밑에 흙물이 싹 빠집니다. 그런 걸 보면은 배수가 아주 잘 된 겁니다. 자, 여러분께 이렇게 다 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울에 꽃 보기 굉장히 힘든데요. 복수초가 좀 이르긴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니까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올겨울에 제가 구근 심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 아이는 크로커스 잔다르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10cm 정도 벌려서 간격을 벌려서 심어주긴 해야 되는데요. 또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한 모둠을 해서 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분이 좀 부족하고 해서 이렇게 모둠으로 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베란다에서 지금 얼동을 해야 돼서요. 위쪽으로 조금 흙을 많이 얹어주고 있습니다. 잔뜩 얹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이 부분이 얼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듬뿍 흙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요 구근 심는 거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흙을 위쪽까지 화분 위에까지 잔뜩 올리고요. 나중에는 요게 좀 더 추워지면 신문지를 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에다 잘 넣어서 월동을 할 것 같고요. 이른 봄에 새싹이 살짝 올라오면 3월이나 4월달 정도에 옥상 정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표도 꽂아줬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 화분에 심을 아이는 제피란스 카리라타라는 아이인데요. 구근이 약간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구근보다 길이가 길어서 여기 화분 비율은 지금 흙 넣는 비율은 조금 낮췄습니다. 이 아이가 크기 때문에 좀 깊게 심어야지 돼서 흙을 조금밖에 안 넣습니다. 화분 윗단부터 밑에까지 보면요, 한 10cm 정도는 제가 이렇게 남겨놨는데요. 길이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화분이 그 구근에 비해서는 좀 더 커야지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화분은 요거밖에 없어 그냥 여기다 심어 보려고 합니다. 요 구근인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튤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벌어져서 동그란 마늘이나 양파 같이 보이는데요, 얘는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길이를 조금 더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 높이를 조금 더 높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쪽 2개밖에 제가 구입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카리나타라는 꽃이에요. 자, 이제 흙 높이를 높게 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구근을 잡아주고요. 높게 심어 주시면은 나중에 뿌리가 잘 내립니다. 이게 옆으로 구근이 누워져 있으면 여기 싹이 옆으로 나겠죠. 그러면은 꽃도 제대로 뻗지 못하고 나중에 또 지지대를 대줘야 되니까 이렇게 구근을 잡고 하면은 뿌리가 잘 내리고요. 또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근 심을 때 꼭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고 심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흙을 많이 높여주게. 지금 제가 이렇게 심어줬는데도 이렇게 살짝 나와 있죠. 이 흙을 좀 더 높게 해서 지금 구근이 나오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흙이 이렇게 심어도 구근이 얼마 안 되게 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흙 상태가. 그래서 나중에 신문지로 덮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이름표도 꽂아줬습니다. 이 아이도 포토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존으로 이동했는데요. 지금 물을 이렇게 듬뿍 줬습니다. 한 3번에 걸쳐서 첫 번째 심은 다음에 물을 듬뿍 주셔야지 돼요. 자, 여기에도 복수초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
이 아이는 진짜 볼수록 예쁩니다. 자, 그럼 배수가 잘 됐는지 밑에 볼까요? 이렇게 배수가 잘 됐으면 이렇게 물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흙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배수가 잘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무궁과 복수초를 심어봤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월의 리틀 프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